では後半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次はまず最初のニュースは、本当コロナどこも大変ですと、この国も。でもやっぱいい兆しが見えた国々から、どういうふうに経済の活動を再開していくかというルール作りが始まっております。はい、ご覧ください。はい、いきますよ。はい、12カ国で、会談です。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가들끼리 서로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나라 외교 장관들이 기업인 이동처럼 필수적인 여행을 허용하고 독려하자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기업인들을 오고 가게 해야 멈춰가는 세계 경제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나라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업인들은 해외 활동에도 제약이 생겼다고 토로합니다. 한국에 있는 공장과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같이 돌려야 되는데 베트남에서 북적으려면 한국을 돌볼 수가 없고요. 못 들어오면 베트남이 돌아가질 않으니 출국과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각 나라가 정한 격리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결국 해외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 기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업인들 왕래가 단절돼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 프랑스 등 12개 나라 외교장관이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에는 기업인 이동 등 필수적인 여행을 허용하도록 독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신, 치료제 개발 등 국제적 보건 대응에 힘을 합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측 제안으로 기업인 이동 등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은 기업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통로를 만들자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양국이 검역과 경제 편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はい、どうぞ。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だ、何カ国かこれメモしてくるのをちょっと忘れちゃったんですけども、確かにね、そうなんですよ。後で12カ国なんですけど名前が分かんなかったんです。字幕でつけます。ドイツと、フランスは入ってましたね。はい。残念ながら日本は入っておりません。残念ですね。はい。で、もちろん当たり前なんですけど、やっぱそのワクチンの開発でも、で企業の活動でも絶対この入国の規制がね解かれなきゃいけないと、ある程度のルールを作って、でビジネスマンがやってきて14日間やっぱ隔離されるっていうのはどこの国も同じなんですけども、これってビジネスの上でどうですかね。いや、ビジネス回らないですよ。はい。で本当ルールさえ作れば、ある意味ほらビジネスマンってやっぱ信用がね命一番大事なわけだから、誰と会います、どこで会います、どの経路を、辿って今回は滞在しますと、で接待でどっか行ったりするのは今回はやりませんというふうに最初にちゃんと経路を明らかにすれば、動線は絶対確保されますからね、どういうふうに動いたかって。でそのルールを作って企業活動を再開できるところから再開する、それからもちろんワクチンの開発のため、でこれは今絶対必要ですよね。そうですね。でこの動きはやっぱり今韓国がリードしてやってるという形ですよね。それはね、いや本当にそうなんですよ。嘘だと思うんだったら皆さん海外のニュース見てくださいね。タイトルだけでもほらね、分かると思うんでどういうこと言ってるか。本当にそれはぜひね、海外の方に目を向けていただきたいですね。でいきますかね。で次の話も、これは韓国がどうやってこのコロナをやっぱ抑え込んだのか、そこにやっぱいろんな人間のドラマ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見ていただきたいなというこ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になった時のね、この韓国がコロナを抑え込んでいくときの、これはちょっと長いものでしたのでちょっと短くしてる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一部分を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ニュース工場という。だからこれはあれですよね。前編は
見ることできるんですよね。はい。私たちの、はい。Facebook の方に見てもらったら全編見れますので、はい、ぜひ全編の方をそうですね。ご覧ください。全編見たい方は全編をそちらの方で見ていただければ全編見れますのでね。はい。一部だけ見せ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お願いします。はい。이제 환자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 대구의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던 명단을 한 8,000명 정도 이제 대구에서 받아서 다 전화를 돌려보니 이미 증상이 있는 사람이 한 1,3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때 이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증상이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는 증상이 있으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미 그거에 한 3배는 전파를 시켰겠죠. 실제로 대구가 대부분 지금까지도 전국의 90%가 대구 경북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깨달았을 당시에 이미 4,5천 명 환자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하지 못했지만 아직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뭐 대구 봉쇄 비슷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떠안게 될 환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31번하고 명단 받았을 때 이미 5,000명은 있구나. 그렇죠. 바로 파악이 됐군요. 그렇죠. 그런데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의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천지에 있는 교인들한테 전부 자가격리를 시키고 이제 유증상자부터 검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유증상자의 양성률이 거의 90%였어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아찔한 순간들이었어요. 정말 아찔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검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증상이 없는 사람도 검사하고 접촉자도 검사하고 이제 끝없이 막 환자가 쏟아지는 것처럼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다 입원시킬 곳이 없어서 이제 2,000명 넘는 환자들이 집에서 입원 대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대기 상태에서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건 좀 이따 아이디어가 정리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제 뭔가 중간 단계의 인력개발원이나 연수원 같은 데를 열어서 환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했는데 이제 이거를 시도지사나 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1급 감염병인데 어떻게 병원에 안 보내고 그런 데를 보내냐. 연수원으로 보내냐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그런 병실이 없는데 원칙만 고수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주 정도 막 이야기를 하다가 좀 뒤늦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가면서 입원 대기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입원 대기 중인 사람 중에서 사망자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처음 환자를 볼 때 무조건 입원시키는 게 아니라 중증도를 나눠서 이제 중한 사람만 들어가고 그 일주일 사이가 엄청난 고비였군요. 그때가 사실 막 저희 안에서도 좀 선생님들끼리 안 좋은 소리도 오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대구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막 대구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여기 없어서 지금 상황을 모른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처음 겪는 일이니까 모두가. 그래서 막 다들 이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고비를 넘겨서 이제 환자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사실 아직까지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병실에 들어가거나 음압격리 병실에 들어간 환자들이 이제 상태가 좋아지면 사실은 그분들이 생활치료센터를 가고 초기 환자들이 병원에서 상태가 나빠지지 않은지를 보는 게 더 좋은데 한번 병실에 들어가면 안 나오시려고 안 하겠죠. 나와요. 안 나오시려고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불안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런 병에 대해서 입원 명령은 내릴 수가 있는데 퇴원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생각할 그렇죠. 수 없는. 그렇죠. 평상시에는 생각할 수 없죠. 근데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을 해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나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여기가 제일 안전하고 밖에는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닐 것 같고 이해갑니다. 그런데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제 증상 다 없어졌고 약 줄 것도 없고 지금 뭐 밥만 먹고 있는 상태인데 이 환자를 보려고 알겠습니다. 레벨 D를 입고 들어가서 환자를 봐야 되니까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다 답을 못하고 이야기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고비를 넘어왔는지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31번이 나오고 천여 명, 그러니까 90%가 신천지 교인
스스로 유증상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90%가 확진되면서 이것은 5,000명이 숨어 있다.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확진자가 확 늘어날 때 한 일주일 상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중요한 결정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걸 그때 지나가 보니 올바른 결정들을 했던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뭐 봉쇄 전략, 완화 전략 얘기하고 집단 면역 얘기도 그렇죠. 나오는데 그 환자가 그렇게 몇천 명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순간 한쪽에서는 우리도 그냥 완화 전략 가야 된다. 완화 전략이라는 건 이렇게 추적하지 말고 전수조사 아니라 아픈 사람 중심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냥 증상 없는 사람까지 다 검사하고 뭐 병원 뭐 모시고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이 폐렴 있고 심한 사람만 검사하자.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죠. 근데 사실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인플루엔자는 이제 지금 코로나보다는 치명률이 훨씬 낮죠. 코로나는 그거에 한 10배, 뭐 심하면 20배 치명률이 높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대구는 일단 당장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는 계속해서 봉쇄 전략, 그러니까 이제 전파 차단 전략을 해야 되고 한 명씩 추적하고 이런 거를 끝까지 해야 된다. 이 질병 특성 자체가 이렇게 적당히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질병. 그래서 한국은 끝까지 사실상 봉쇄 전략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찾아내겠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놓았으면 완화 정책으로 놨으면 지금 훨씬 더 많이 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훨씬. 그렇죠. 우리가 마치 이제 뭐 산불이 번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마지막까지 이 불씨의 근원을 찾지 않고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불이 번지는 걸 막지 못해요. 그런 중간중간의 결정들이 종합적으로는 지금의 결과를 낳고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들이 한국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제 포괄적으로 외신들이 보는 거군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또 할 얘기가 더 있어. 질문이 많거든요. 또 오셔야 되겠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두 번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혹은 두 번 더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의 김호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はいどうぞ。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や、コロナの映画をね、今年か来年作って、それがいい映画だったら絶対アカデミーになると思うんですよね。はい。で、そうなるとすると、今の、見てもらったシーンが、一番この映画の、やっぱキーになる一番いい場面で、怒鳴り合いの喧嘩をしながら、はい。誰も今まで体験したことのない、事態に立ち向かっていった場面なんですよね。韓国でそれがあったのは、ちょうどこの、新天地協会で、どんどん感染者が増えている。で、コロナ当たり前だけど、指定感染症ですからね、絶対入院なんですよね、本来。でも、みんな入院させたら、病院がパンクしてしまうと。で、入院患者の中には、もう軽症どころか症状のない陽性反応者はいると。で、その人たちが入院してたら、重度の、ね、重い症状の患者さんたちが入院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もう喧嘩しながら、もう怒鳴り合いしながらどうしたかと。もう、法律では今までもこの事例はないんですけども、軽症の方は、あるいは症状ない人は、隔離施設に移っていただきましょう。で、病院を開けていただき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1週間ぐらいのうちに決定したんですよね。これの時に確か2人ぐらいの方が亡くなってましたよね。そうなんですよ。残念ながら2人ぐらいがその病院の待機待ちで亡くなったんですよね。そこでもう現場の医師の人たちも、それから道とかの知事とか市長も、テグの市長も、それから政府も動いて、でいろんな企業のこのほら研修施設とか、あとなんだっけ、農業の研修施設とか、その田舎の方のホテルとか、で最初2000室ぐらいの軽症者向けの、隔離施設を作って、生活治療センターというんですけど、これ最大時1万人までなったんですよね。はい。で、やっぱもう一つ良かったのは、やっぱみんなね、結構ほら、郊外に作ったんですよね。だから今日本でもアパホテルがやるとかって言ってるんですけど、
韓国の場合、この軽症者のこの生活治療センター郊外に作ったもんだから、街に遊びに来れないんですよ。うん、これは本当にやっぱ良かったなと思って、で、この時残念ながらね、僕このことすごい2月の終わりだったんですけども、注目したんですよね。この1週間ぐらいこのこの軽症患者を韓国がどうするかって時に、日本は、韓国は検査しすぎて、医療崩壊してるって、すごい笑ったような報道ばかりでした。残念ながら。でも、今2ヶ月遅れて、この軽症者を受け入れるところ、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と、言うのはいいんですけども、ね、本当残念でしたね。はい、31番目の、これ、感染者が確か2月の18日なんですよね、見つかったのが。それで18でしたっけ？確か2月18日です、それまでに30人がしか出てなくて、ほぼここで、抑えられたとそうですよね思っていたら、31人目が確か60歳か61歳の女性で、それが新天地だったんですよ。それでその時に本当に素早く新天地というところに通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名簿を手に入れたっていうのが大きいですよね。でも恐るべきほぼ 90% とかのね、その陽性率があ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はい。そうなんですよね。はい。だからやっぱりとにかく早く、見つけたら早く PCR 検査をして、先手で手を打ったっていうのが良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よね。で、まあ本当社会のね、やっぱり制度として、これだけ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本当、日本でも本当、侍って好きじゃないですか、日本人。で、いるはずなんですよ。いるんですよ、実際に。そうやってね、もう、命を守る仕事だから、医師も、で、政治家も、もう、忖度なんかしないで、やっぱり命かけるんだと、退職金もいらないんだとかっていう風なね、人ってやっぱり、い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この事態で、そういう人はやっぱりほら、物事を決定できるポジションには誰もいなかったってことなんですよね。もう、2、3人そういう侍が PCR を、うちの病院ではやりますとか、うちの研究室でやりますって人がいれば、もうこの今の絶望的な事態は回避されたと思うんですけど、まあ、今週、日本で一番大きな動きは17人、普通に道で亡くなった方とか、まあ、変死みたいな形で亡くなった方を PCR 検査したら、陽性反応だったという方が17人いるってことですよね。びっくりですね。私6人だと思ってましたから。そしたら17人もいたんですね。あと肺炎の方、東京で肺炎で亡くなった方って、2カ所の葬儀場限定なんですけども、最上。2カ所限定で、でもそこの職員も葬儀屋さんももうみんな防護服着て、ずっと仕事してるそうです。でもそれは PCR 検査はずっとやってこなかったそうです。最近ちょっとやるようになったの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も。私は岡谷久美子さんは院内感染だと思うんですけどね。そのことには触れないですね。残念でしたよね。でも本当、まあ、病院に行ったことによって、もしかしたら急に容体が悪くなったっていうマスコミの報道を見てもそうですよね。だから今、本当東京と大阪の院内感染がもうひどい状態だっていう、ただそれがマスコミがちゃんと扱ってないらしいですから、本当みんなで気をつけるしかないですね。命は救えるように、なんとか日本したいですね。じゃあ次行きますよ。次は実はもうコロナのこともあるんですけども、韓国はこの4月の16日って今とても大事な日なんですよね。セウォル号が6年前に、沈没した日で、6年経って、ちょっとまあ明らかびっくりすることが確実に分かりましたというニュースですね。そうですね。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참사 당시 고위 공무원 19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1기 특조위, 즉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인사들이 조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10월 30일부터 한 달가량 자신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조사에 대해 해수부가 책임지고 대응하라는 등 최소 8차례 이상 행적조사를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이에 따라 인사심사를 통과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이 보류되고 파견이 예정됐던 17명도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이 같은 조직적 방해는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공모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조위는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 비서관 등 전 청와대 소속 9명, 인사혁신처 소속 8명, 해양수산부 처장과 차관 등 모두 19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はいどうぞ。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実はいまだに、このセオル号の7時間、パク・クネ大統領が何をしてたのか、はい、美容院っていうか専属美容院に行ってたのか何してたのかまだ明らかになってないんですけども、はい、明らかにこのほら大統領府の側近といえるこの部署がイ・ビョンギ氏ってありましたよね、はい、調査を妨害してたと、はい、いうことですよね。でここ中で出てきたこの、3次特別委員会っていうのはこれ国会とかの公的な機関ですよね。調査してるこの報告書を出してるっていうのは、本当なんとかやっぱり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いけない事件なんですけども、昨日も韓国の方と電話で随分話したんですけど、やっぱこのセオル号の300人のことがあって、ろうそく革命があって、今のコロナの対策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本当に多くのやっぱり本当ね高校生の命が高校生だけじゃないですけど、失われたんですけども、はい、だけどこの高校があるところは前回の選挙では保守野党現在その時与党が勝ってるんですよね。はいはい、今回はギリギリ金南義弁護士、あの人がなんとか勝ったけど、ギリギリ勝ったけど、だからあそこのタノンゴのところでもやっとだったんですよね。インチョンですよね。キョンギドで、だからね、本当にあそこ負けてたら、私本当落ち込んでたと思います。やっぱ日本も同じで、多分やっぱり犠牲者、被害者はやっぱりほらなんか取り込むとか丸め込むってことはやっぱりある程度やっぱやってはいる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でも今度こそやっぱりこれは大統領が何してたかということはやっぱ明らかにしてほしいですよね。そうですね。本当に今度こそなってほしいですね。はいはいはいはい。じゃあ最後はあれですね。そうですね。楽しいニュースで。はいはい。プロ野球、はい、韓国では開幕です。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BO 리그의 미국 중계 협상이 기대보다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뉴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현지 언론과 팬들의 관심은 더 진지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공짜 중계 논란 속에 ESPN이 추진했던 미국 내 KBO 리그 방송은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대신 ESPN은 현역 선수가 직접 참가하는 야구 게임 리그를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한국 야구에 대한 현지의 관심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NBC는 메이저리그가 개막하려면 한국처럼 이뤄져야 최상이고 일본의 시나리오는 최악이라며 노골적으로 비교했습니다. 디애슬레틱은 아예 KBO 리그 입문서를 공개했습니다. 10개 구단 정보와 순위를 정하는 방식은 물론 응원가와 단체 응원으로 대표되는 KBO 리그만의 독특한 분위기도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롯데 성민규 단장의 별명이
프로세스라는 말을 자주 써서 생겼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적극적인 팬들은 응원팀을 고를 정도입니다. 토론토 팬이라서 류현진의 친정팀 한화를 응원하겠다. 미네소타 트윈스 팬이니 같은 트윈스인 LG를 골랐다. 유니폼이 마음에 들어서 혹은 자신이 가진 자동차와 TV 때문에 팀을 정한 이유도 유쾌하고 다양합니다. KBO 리그가 해외에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나라들과 그 실무진과 현재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야구보다 확실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KBO 리그 개막. 그 자체도 흥미롭지만 예상 밖의 파급 효과에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はい、最後はね、スポーツでそうですね。締めくくりましたけど、はい。まあ最後台湾よりかは、台湾の野球リーグよりかは韓国の方が注目を浴びてるってわざわざ今そこで言う必要はないと思って、そこだけちょっと残念なんですけども、はい、まあアメリカの人も野球大好きですから野球見たくてしょうがないと。はい、で、まあ韓国が開幕するというので、韓国の、プロ野球、KBO ですね、はい、その中継できないかという話が結構進んだんですけども、なかなか難しいっていう、まあ、話なんですけど、はい、まあ、でもやっぱり、まあ、ファンの方は人気があって、まあ、そりゃそうですよね。やっぱり、どこの国でも野球やってたら野球好きだったら見たいと思います。浅本さん野球好きあんまりないですか？私はあんまり好きじゃないです、野球は好きじゃないんで、私はサッカー派ですから。なるほど、はい、僕もじゃあ結構野球派なんで、はい、好きなんで、そうですね見たいのは見たいですね、無観客でも。はい、私は長い時間が嫌いなんです、野球の。そうなんです、はい、はい、あれにね、まあテレビで見てたら、ね、夜間にはね辛いですよね。スタジアムに行くとね、長い時間はでもね、ほらサッカーってなんだろう、見てる最中ってスタジアムで話なんか知らないでしょ、はい、野球って横の人と話してられるから、はい、あれって楽しいんですよね。はい。まあ、韓国はそう言っても、開幕はするけども無観客です。はい。で、今後、なんだっけ、何週間だったかな、はい、今、ほとんど韓国って、全国で、毎日の新しいコロナ感染者10人以下の日も多いんですけども、10人前後。1週間くらい10人切ってましたけどね。1週間10人切ってたんでしたっけ、はい、これが1ヶ月続くとかだったら確かもう観客を入れるって話ですよね。うん、はい。ただ10人以下でも4人が国内で5人が海外から空港で入ってきた人とかですから、国内で見つかっているのはもう10人以下っていうのはずっと結構、ね、続いてますよね。そうですよね。まあ、そう考えたら本当観客入っての野球中継も、まあ、だからプロ野球再開もそんな遠い話じゃない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ね。そうですね、はい、あり得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はい、まあ、でこの韓国のプロ野球を全世界にアピールするチャンスだ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て確かにね、野球のレベルとしては韓国のプロ野球は好きな人は好きなんですけど、要するにね、はい、雑なんですよ、うん、ホームランいっぱい打つ、うん、けどやっぱりなんだろう、ほらダイナミックだけど雑だから、うん、あんまり自分的にはほら野球はやっぱ日本の方が好きなんですよね。そうですか。細かい感じの方が。はい、はい、うん、じゃあ今日はこれで終わりですね。はい、はい、じゃあ、皆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どうも。